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장 분위기부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고문님, 개장 이후 1시간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간략하게 좀 들어보고 출발하겠습니다. 일단은 충격을 받았고요. 네. 그걸 빠르게 회복을 했다가 다시 그 불확실성, 이게 주식시장이라는 게 가장 이제 위험한 게 불확실성이에요. 그러니까 뭐 계엄을 했든 안 했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차후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 계엄을 해서 완전히 과거에 군정부 시절처럼 계엄군이 장악을 해서 안정화됐다면은 주식시장은 빠르게 반응해서 안정을 할 거예요. 근데 현재 상황은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과거에 계엄은 군부만 선포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학습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니까 그냥 보통 정부도 계엄을 하더라. 대체 뭐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험해보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진 거예요. 향후에 어떻게 진행될까? 글쎄, 계엄이 이번에 한 번으로 끝날까? 또 하지 않을까?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계엄이라는 게 한 번을 하면은 뭔가 좀 체계적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과거의 군부 시절 우리 경험을 해봤을 때는 뭐 상당히 그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상당히 좀 서투른 면, 그리고 하나의 뭐 그러다 보니까 해프닝으로 끝나고 해외 언론에서는 헤드라인으로 다루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도만 떨어지고 글쎄 나쁜 쪽으로만 계속 진행된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향후에 주식시장이 어떻게 변할 거나 상당히 안 좋은 방향일 것은 분명하다. 왜냐하면은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나라 국내 그 CDS라고 그러죠. 그래서 국가 부도 수합입니다. 이게 보통 0.32%포인트 프리미엄을 갖고 우리가 좀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게 0.6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상당히 올라갔다가 다시 안정을 찾아서 0.34%포인트까지 가 있는 상황인데 조금 올라간 상황에 그거 보면 좀 안정적이다.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우리나라 자국 1위다라고 이제 치부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문제는 해외에서 보는 우리나라의 위험도보다는 국내에서 느끼는 파장의 어떤 불안함이 주식시장에는 바로 영향을 미치고 그런 상황은 현재 어떻게 가늠될지 모를 정도로 좀 불안하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현재 장세는 그렇게 좋게 볼 수는 없다라는 게 상당히 단점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10조 규모의 증시 안정펀드를 언제든 가동할 준비를 하겠다. 그리고 방금 나온 속보에 따르면 오전 10시에 긴급 경제관계 장관 회의를 개최한다라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 정부 차원에서 발빠르게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들을 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많이 동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전제에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도움이 실제로 되면 좋겠는데요. 우혜진 대표님, 결국 10조의 규모 증시 안정펀드 이런 기금들의 의미를 저희가 어떻게 둬야 되겠습니까? 우선은 사실 뭐 앞에서도 고문님 언급해 주셨지만 지금 시장 자체가 너무나 불안정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어찌 됐든 이 금융 쪽으로에서의 우리의 그 포지션이 굉장히 명확하게 좀 일관성 되게 방향성을 찾아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뭐 10조 펀드 언제든지 좀 우리가 운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언급을 한 만큼 그만큼 좀 심각성을 가지고 지금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좀 바라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우리는 뭐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주식시장만 보더라도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미중 갈등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상황 자체가 안 좋은 그런 상황들, 좀 분위기가 침울한 분위기가 하반기부터 계속 좀 이어가고 있는데 사실은 뭐 크게 조정이 나오고 시장도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제는 좀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나. 뭐 정말 산타랠리에 대한 그런 조그만 기대까지도 우리가 좀 가지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런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는 뭐 크게 우리가 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너무나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조금 안정화시키는 그런 좀 릴렉스해라라는 그런 의미의 좀 발언이라고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뭐 비상계엄령 해제는 됐지만 사실 불확실성이 계속 남아 있는 상태고 또 외국인들의 그런 수급 이야기도 우리가 좀 수급에 기대 볼 수밖에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언제 또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일지 사실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 인식이 계속 우리 좀 그 심리에 적용이 되어 있고 불확실성이 계속 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좀 관망세에 대한 부분들 사실은 오늘 시장이 저는 조금 더 많이 빠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보다는 조금 1%대 하락으로 시작해서 지금 뭐 낙폭을 조금 2%대까지 키웠다가 다시 뭐 1% 후반대 1.9% 하락 정도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하루 종일은 좀 관망하면서 좀 시장의 변동성이 좀 크게 움직일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이제 이 섹터 자체 내에서도 뭐 여러 가지 종목 자체 내에서도 사실은 조정이 있다가 반등의 그런 시그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특히나 뭐 정치 테마주 지금 엄청나게 또 강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조금 조심하시면서 오늘 좀 관망하는 자세 좀 유지하셨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율과 관련된 시장 전망도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전화 연결도 되었었지만 밤사이에 1,446원까지 고점을 형성했었고요. 마무리는 1,415원 선에서 끝났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우려했던 1,420원 선이 뚫렸다라는 해석인데요. 고모님, 환율이 코스피의 발목 잡을 확률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좀 불안하죠. 뭐 지금 1,440원대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경험할 때 거의 우리가 그 국가 부도를 한번 냈을 때, 그다음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뭐 이럴 때로 대충 집약이 되기 때문에 그때 경험해 봐서는 현재 상태가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드는데 뭐 빠르게 또 안정을 취했다가 현재는 한 어제 비해서 한 0.9% 정도, 그러니까 10원, 12원 정도 이제 오른 상태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상태가 현재로서는 갑자기 빠질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환율 리스크가 국가에 대한 어떤 그 위험도 외국에서 바라봤을 때 그렇게 쉽게 환율이 강세로 다시 전환되기에는 어렵다라는 생각이고 그렇다면은 가장 우리가 환율이 낮았을 때 우리가 이제 저평가됐을 때 가장 걱정되는 게 뭐 여러 가지 뭐 상황, 국내 상황, 그리고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 내지는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외국인의 매도. 근데 외국인이 다행스러운 거는 외국인들이 그동안 계속 매도를 했다가 지금 오늘도 이제 매도를 하긴 해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 코스피 같은 경우에 어제 5,600억을 순매수했거든요. 이게 11월 22일인가 한 1,000억 매수한 이후에 오늘 또 처음이란 말. 어제가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오늘 사태로 이제 찬물을 끼얹어 갖고 오늘도 3,000억 정도 다시 매도가 들어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매수면은 3일 연속 매수거든요.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빠졌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고 코스닥을 대표해서 지탱하는 것들이 대부분이 이제 2차 전지, 반도체 부품, 뭐 자동차 부품 여러 가지 그런 쪽에서 이제 강세를 보이게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외국인은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싸다는 측면에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게 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상대적으로 코스피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매도 지금 한 달 누적해서 매도가 거의 한 삼성전자 기준으로 해서 우리 삼성전자 봐야 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도 조금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서려고 그러는데 삼성전자 기준으로 해서 오늘도 지금 매도가 한 150만 주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한 달 누적해서 한 7,600만 주 고점 찍고 빠지면서 4달 전 가격 대비해서는 4달 전 고가가 88,800원이었거든요. 근데 현재 가격대가 지금 53,000원, 6만 원 좀 더 올라갈까 하다 다시 밀린 거지 않습니까? 근데 거의 4달 누적해가지고 거의 한 3억 주가 매도가 됐어요. 그래서 외국인 지분율이
54%대에서 지금 51%대로 지금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느냐 이거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수는 안 올라간다. 그러면 그 틈새를 어디서 이용하겠냐? 코스닥 쪽에서는 좀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고,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트레이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매매하는 거예요. 단기 매매, 초단기 매매, 그러니까 하루 중에 매매를 끝내는 건데 그 진폭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틈새가 많이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그러니까 많이 빠진 것을 매매한 게 아니라 올라가는 것을 따라가서 매매하는 단기 트레이딩이 현재로서는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환율 이야기와 함께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트레이딩을 관점을 갖고 시장을 대응해야 되는지 조언을 간략히 들어봤는데요. 결국은 외국인의 자금이 어느 쪽으로 향할지도 국내 시장은 굉장히 중요도가 높은 상황이지요. 하지만 이번 일로 인해서 국내장에 대한 신뢰도 회복이 문제 요소가 되는 건 아닐지라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과거에 올해 중반부터 지금까지 꽤 많은 자금을 외국인이 팔고 있었고 이 이력으로 인해서 시장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12월에 좀 외국인이 돌아올까 했던 이 기대감이 꺾일까 하는 우려감인 것 같습니다. 우혜진 대표님, 외국인의 향방을 좀 예측해 볼까요? 자금 이탈 가속화가 자극될 수 있을지 우려돼요. 우선은 이제 어젯밤에 이렇게 긴급하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사실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좀 해프닝으로 끝났다 이렇게 좀 바라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그렇게 강한 이탈, 사실은 불확실성, 어떻게 이런데 한국에 투자를 해?라는 심리가 사실은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외국인의 그런 이탈에 대한 부분들 오늘 또 피해갈 수는 없지만 사실 이 부분이 저는 그렇게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탈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라기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이미 일단락된 부분이기 때문에 불확실성과 또 이제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부분 그런 위험에 대한 부분들이 내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이번 주 지나고 뭐 다음 주까지의 흐름들까지 좀 지켜본다면 다시 한번 외국인이 이제 우리 시장에 대한 그런 저렴한 부분에 좀 메리트로 사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좀 매수세가 들어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이탈 오늘 좀 지켜보시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뭐 요동치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의견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외 투자 은행들, 저희가 IB라고 부르죠. 움직임도 굉장히 분주한 상황인데요. 계엄령 선포로 한국의 대외 신인도 저하는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해외 IB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AA급 국가 신용도를 보유한 대한민국 정부에 막대한 정치 리스크가 발생했다라는 내용도 외신 보도를 통해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글로벌 투자자들의 시선도 까다로워지는 거 아닐지 걱정이 되는데 고모님, 한국물 비중 축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그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방향이 좀 잡히는 분위기더라고요. 국내 증시 회복 기대감 다시 저희 접어야 되는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것도 말로 그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그래왔고, 그리고 이게 무슨 이제 전쟁 수준에 대한 계엄 선포였던 해프닝이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압박에 대한 거에 대해서 계엄을 선포했는데 이게 뭐 거의 뭐 아마추어 수준인가 할 정도로 뭐 준비도 없이 이 정도를 했나? 이 국민들을 이렇게 놀래킬 필요가 있나? 지금 전국은 이제 그런 데에서 우리나라의 정치적 소용돌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봤을 때는 그냥 좀 이따 끝나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빠져나간다 이런 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잠시 동안 좀 움직임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 국가 신용도가 갑자기 뭐 떨어진다거나 위기 상황까지 가서 외국인의 탈출 러시가 생긴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닐 것으로 봐요. 그리고 그렇게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위험 정도를 느끼지는 않는데 문제는 이제 모든 정국이 이제 대통령 하야 아니면 탄핵 아니면 뭐 임기 단축에 대한 개헌 아니면
또 다른 계엄령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 우리만 좀 고생을 하는 거지 외국들에서는 그렇게까지 위험도를 느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시장 장악도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 비트코인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1억 3천만 원이 넘었잖아요. 이게 순식간에 1억 1천만 원까지 빠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거래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다 거래되는 건데 우리나라의 거래 장악력이 얼마나 컸으면은 우리나라의 사정 가지고 비트코인이 순식간에 20%씩이나 빠질 수 있을까? 저는 상당히 놀라웠어요. 근데 바로 이제 회복하는 정도로 봐서는 진짜 그냥 국내 문제로 국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뭔가 반전이거든요. 반전이 어디서 나올까? 저는 하나 딱 보는데 이게 오래 걸릴 것 같진 않아요. 뭔가 대통령의 뭐 선언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요. 그러니까 뭐 임기 단축을 해서 개헌을 빨리 하겠다라는 어떤 가상 시나리오를 갖는다면은 그거는 그동안의 불확실성을 일소에 해소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장은 V자로 급반등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어떤 문제를 한번 걸린 거거든요. 허들을 한번 걸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크게 국가 신용도 문제에 뭐 거론은 되지만 그렇게까지 가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것이 안정화되는 어떤 조치가 취해진다면은 상당히 빠르게 V자로 반등할 여지가 있다. 근데 그거 아니고 현재 상태에서 계속 꾸무적꾸적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것이 뭐 계속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슈화되거나 그렇다면 현재 장은 당분간은 없겠다. 이 두 쪽으로 확 나눠서 판단하시고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트레이딩 이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과거의 사례와 지금을 비교해 본다면 또 확연하게 달라진 게 시장 안에 있죠. 과거 계엄 선포 시기와 다른 지금을 비교해 본다면요. 약 45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주식이라든지 채권이 외국 증시에 직접 상장이 됐다거나 아니면 뭐 주식 예탁 증서 형태, 이른바 ADR 형태로 간접 상장돼 있는 상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50년이 지나면서 그런 상품들이 정말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때와 다른 지금이기 때문에 채권, ETF 등의 여파도 저희가 좀 예측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우혜진 대표님 좀 도와주시죠. 네, 우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지금 시대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또 한국에 대한 위상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글로벌 그런 증시 안에 정말 우리의 그런 상품들, 뭐 한국에 대한 그런 흐름들, ETF가 많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런 흐름들을 오늘의 흐름은 사실 피해갈 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계속 지금 우리가 방송 중에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오래 가진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좀 그런 기대감들이 좀 남아 있는데 아무래도 좀 해프닝으로 끝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좀 내재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바라보는 이제 한국에 대한 부분들 좀 불안함이 아직까지 남아 있겠죠. 하지만 좀 상황은 어느 정도 지금 좀 일단락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의 그런 흐름들 좀 하락으로 하방으로 조금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낙폭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고 사실 어제도 야간 선물에서도 굉장히 크게 빠지다가 다시금 조금 회복하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고 앞서서 그 가상화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듯이 비트코인 관련해서도 정말 뭐 전 그 종목들이 뭐 30% 넘게 폭락을 했다가 빠르게 또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이게 단연 우리만의 이제 그런 트레이딩의 전략이 아니라 그 매매의 전략이라기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같이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 또 같이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피해갈 수 없지만 그래도 이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좀 공포감을 주지는 않을 사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금 당분간은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하락의 부분들 좀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 좀 빠르게 또 회복시킬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2,400선을 두 차례 정도 하회를 했었습니다. 뭐 기억하실 것 같아요. 8월 15일 뭐 서킷 브레이크 발동되고 했던 그 날이었고요. 그리고는 11월 15일, 12월에 한 번 더 변동성이 나올지를 저희가 열어놔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도 들고 있는데요. 고모님 지금 단기 트레이딩밖에는 답이
없는 시장이다라고 조언을 주셨는데 단기 트레이딩을 사실은 되게 어려운 영역이잖아요. 이것도 개인 투자자 안에서도 범접하기가 되게 쉽지 않은 고수의 구간으로 저희가 알고 있어서 그렇지 않은 많은 이 시장 자금들이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버텨야 될지 망설임이 있습니다. 12월에 대해서도 전망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2,400을 다시 한번 하회할 가능성도 저희가 열어둬야 되는 건지. 열어놔야 돼, 열어놔야죠. 현재로서 이걸 뭐 안 빠진다고 여기서 버틴다고 할 수 있는 명분이 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코스피 기준으로 기술적으로 보면은 지금 120개월, 그러니까 10년치 이동 평균선이 가장 긴 거죠. 그게 좀 의미가 좀 있게 다가와요. 왜냐하면 과거에 22년 10월 달에 한번 깨고 내려간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지하면서 반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한 번 또 온 게 2023년 10월, 그러니까 1년 전, 그러니까 2년 전에 한번 10년치 이동평균선을 찍고 올라왔고, 1년 전에도 한번 찍고 올라왔고,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또 찍고 올라왔어요. 이게 현재로서는 올라가는 구간이 2,350포인트대예요. 현재 2,450, 한 100포인트 구간 의 어떤 그 룸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터치할 수 있느냐 한번 가정을 해보는데 충분히 전 개인적으로 현재 상황이 되면 충분히 내려가는 것도 고려해봐야 된다. 하지만은 내려가는 것도 한도가 있다. 일단 이동평균선이라는 기술적으로 집약 여러 가지 상황을 집약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 가장 긴 10년치 이동평균선을 봤을 때는 충분히 리바운딩이 가능하다. 꼭 거기에 닿지 않더라도 우리 지지선을 한 2,400으로 보자. 맞으면 2,350이다. 2,350 이하로도 하회할 수 있지만은 그 구간대 현재 지수대에서 100포인트 구간의 여유는 좀 갖고 매매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등이 좀 시작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동평균선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10년치 이동평균선을 다 깨고 내려온 상태. 10년치 이동평균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냐면은 760포인트에서 머물러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675포인트에 다 깨진 상태인데, 과거에 그런 깨지고 올라온 적이 작년 한 1년 전에 한번 가격대로 지금 다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최저점 가격을 보면은 최저점이 한 650포인트대에서 지금 반등을 했거든요. 1년 전에요. 1년 전에 그때가 뭐냐면 코스닥이 2차 전지 붐으로 해서 올라갔다가 아주 거기에 꺼지면서 차익 매물 때문에 쑥 빠졌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그 저점이 한 650포인트, 현재 675포인트라면은 현재 반등 구간은 상당히 올바르게 가고 있다라는 거고, 상대적으로 외국인의 매수가 있다. 그리고 2차 전지도 바닥을 찍고 있다. 거기에 반도체도 곁들여 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코스닥의 반등 저가주라면은 코스닥의 반등이 먼저 시작이 되고, 코스피는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문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의 성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뒤따라오지만은 저점 구간은 100포인트 이내에서 충분히 반등 구간을 갖고 있다라는 쪽에서 너무 안 좋게 보기보다는 이런 기회가 좀 전에 말씀드려서 어떤 발표 위에서 급반등할 수 있는 어떤 그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자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한편 이런 가운데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또 시장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최상무 경제부총리에 따르면 경제연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24시간 경제점검 모니터링하고요. 경제금융 TF도 운영할 것이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우리가 실제로 봤죠. 6시간 만에 계엄 정국이 마무리되면서 시장은 혼란 속에서도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혜진 대표님, 결국 연말엔 저희 좀 웃을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만 놓고 보면 굉장히 어려운 시장임은 맞지만 또 발빠른 대처가 나오고 있고, 밤사이에도 6시간 만에 좀 종결되는 해프닝이었다라는 분위기도 공존하고 있어서 웃을 수 있을지, 웃는다면 어느 쪽에서 저희가 힌트를 좀 찾아야 될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이제 뭐 산타랠리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도 저는 그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연말 이번 좀 일단락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남은 우리 2024년에 있어서 조금 기대감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사실은 이제 계엄령에 대해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뭐 정말 우리가 최근에 기대감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었던 엔터 관련된 엔터사들이 엄청 걱정을 하면서 이제 어떡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제 정말 속보로 기사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사실은 그 하락분에 대해서 지금 조금씩 낙폭을 줄여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좀 엔터 쪽으로의 하반기 그 연말에 대한 기대감 또 내년에 대한 그런 기대감까지 여러 가지 재료들 좀 이어져 갈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좀 잠잠했던 수출에 대한 부분들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었던 데이터가 긍정적이었던 음식료 업종도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저점에서 또는 또 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가 이제는 좀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좀 저점에 있었던 부분들 이제 반등 시그널에 있는 부분들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뭐 기술적 반등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중요해진 데이터가 수출 부분이기 때문에 수출에 있는 부분들 또 화장품도 최근에 뭐 관세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또 뭐 불가피하게 좀 가져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화장품에 대한 그런 수출에 대한 부분들도 긍정적이고 또 음식료, 좀 엔터 쪽으로도의 우리가 좀 눈을 돌려보면은 앞에서 고모님 이야기하셨듯이 단기 대응, 저도 좀 단기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을 너무나 동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뭐 크게 손실이 있다고 해서 지금 빠르게 좀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오늘 내일은 조금 관망하면서 지켜보시다가 이제 앞으로의 좀 반등하는 그런 섹터들, 수출로의 긍정적인 이슈들이 나오는 부분들의 섹터를 조금 공략하시면 단기성으로의 대응 또 중기성으로의 대응까지도 저는 유효하다 이렇게 좀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30분가량 증시 점검을 하는 사이에 지수가 조금 더 낙폭을 키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각각 2%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 상승하고 있는 종목 수가 약 300여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급 향방을 살펴본다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잠시 매도를 멈추는 듯하다 다시 3천억 원 넘게 팔자세를 나타내고 있고 반면 코스피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이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팔고 있는 외국인, 매수하는 기관. 기관은 특히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 빨간불인데요. 저희는 수급에서 향방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이를 또 점검해 보겠습니다. 수급의 참견 바로 함께 하시죠.